올해 출시할 기아 신차 4종.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온 거는 K7 후속이죠. K8 예상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쁘다. 괜찮죠? 저기로 나오면 K5도 그랬듯이 이것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 제 생각에도 이번에 K8이 기아 자동차에서 칼을 갈고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왠지 K7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랜저 이런 걸 다 압살할 정도의 디자인이었는데 지금 이 K8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의 느낌이 좀 나. 아, 그래요? 현재 나온 현대 기아차 중에 디자인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딥러닝방님께서는 그 K7 1세대도 타셨고 페이스 리프트도 타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2세대를 탔는데 이번에 이 풀체인지 된 이 예상도를 보시고 굉장히 좀 예쁠 것이다. 근데 이렇게 K7 처음에 1세대는 이쁘다 그랬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께서 이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갖고 계세요. 뭐 그랜저보다 조금 윗급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봤을 때는 약간 느낌은 그냥 그랜저 정도 될 것 같다. 그냥 K7이 없어지고 이름 바꿔서 K8로 나오는 느낌이 아닌가. 거기서 사이즈가 더 커지면 K9이랑 너무 겹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겹치는 차를 내놓는 거라 아슬란 꼴이 날 거란 말이지. 그 다음 차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CV죠. 현대의 아이오닉 5가 있다라면은 기아의 CV가 있는데 또 리막의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로백이 막 3초대가 나온다는 이 기아의 CV의 예상도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크가 은근히 잘 어울려요. CV는 이제 코드명인데 아마 정식 명칭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제가 예상도를 보면서 조금 의외였던 거는 아이오닉 5에 비해서 굉장히 해치백스럽고 스포티하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잘 달리게 생겼다. 아이오닉 5는 아직 그 퍼포먼스 트림 얘기는 아직 없죠. 네. 근데 아직까지. CV는 공식적으로 3초대 타이칸 잡겠다 막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저는 전체적인 실루엣은 그 벨로스터 느낌 좀 나지 않나요? 요게 이제 그 전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비율적으로는 약간 좀 넙대대한 날렵한 모습이 느낌이 납니다. 저도 아이오닉 5가 옛날 같으면 CV가 더 좋았겠지만 지금 아이오닉 5가 더 심지어- 땡깁니다. 저는 CV. 저는 CV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예상도가 뭐 100% 맞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곤란하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약간 네. 임팩트도 없고 오히려 기아에서 올해 나올 차량 중에서는 요 K8로 알려진 K7 후소 요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히트를 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중후해 보이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스포티지 얘기를 가기 전에 이제 K3 부분 변경이 이렇게 있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K3를 동생이 타고 있잖아요. 어떤 것 같아? 딱 봤을 특별히 할 때. 건 없는데 일단 라이트가 변했고요. 안개등도 바뀌었고 그리고 마크가 바뀐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저 마크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계속.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동이긴 하지만 기존 기아 마크를 떼고 얘를 달 수가 없는 구조 같은데 기아 마크는 동그랗게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파여 있거든요. 그 너무한 거 부분이. 아닌가? 하여튼 또 호환되는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스포티지가 네, 요게 지금 예상도로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저 마크는 서브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서브에는 마크가 문제가 아니라 네. 레이아웃이 왜 이렇게 기괴하게 네. 초이님께서 스포티지도 곤란하다. 요게 지금 실제 스파이샷이거든요. 요걸 기반으로 아마 아까 렌더링이나 이런 걸 해본 것 같아요. 실루엣은 좋네요. 네, 요렇게 보니까 조금 실내에는 괜찮죠. 그래서 어차피 투싼하고 같은 차대잖아요. 근데 투싼을 보면서 굉장히 좀 커 보였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산타페하고 아마 뭐 한 뼘 정도 차이 났었나 실내 공간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커서. 그러면 얘도 그만큼 커야 되는데 아까 그 예상도를 봤을 땐 너무 작아 보여서 이 사진을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숏바디랑 롱바디 두 가지 버전이 있대요. 근데 국내에는 이제 롱바디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국내가? 네. 롱바디는 원래 중국 전용인데 네. 뒤에서 봤을 때 맞네요. 투싼하고 거의 똑같은. 비슷한 것 네.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가 지금 투싼도 솔직히 기괴하다 그랬었는데 막상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이덴티티가 있었거든요. 뭐 파나메닉 뭐 어쩌고 디자인 언어 그런 게 굉장히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스포티지는 예상도상으로는 기괴는 한데 글쎄요 이게 뭐 아이덴티티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차가? 스포티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기아차에서 스포티지를 처음 내놨을 때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은 협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돼갖고 독자 개발한 건데 뭐 미국이나 일본 쪽 차량 메이커들에서 아니 한국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센세이션해서 역사가 깊은 차량이고 애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진 차량이고 어쨌든 이렇게 많이 이제 옵션 들어갈 거고 저희가 그래서 한번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나 댓글을 한번 이렇게 봤었죠. 1번부터. 와, 진짜 못생겨라고 말씀도 하시고 투싼 승. 투싼도 상당히 기괴한데 투싼은 근데 확실히 뒤에서 따라오면 저거 투싼이구나 100% 알 수 있어요. 1초 만에. 이게 근데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 게 안 좋게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구나. 저희들 댓글에도 뭐 못포티지 못생겨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는데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물론 예상도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네. 굉장히 이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차든. 네, 스포티지가 그래서 아까 전에 중국에서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신형 스포티지인데 기아 로고도 새로 나온 걸로 바뀌고 후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렌토의 축소판? 섞어놓은 것 같다. 그쵸. 근데 위에 보시면은 신형 엠블렘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스포티지라고 딱 써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지금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롱바디 버전이라고 하니까 아마 요 정도 사이즈로 되지 않을까. 그 스포티지가 상당히 그 팬층이 많은데 쌀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나오게 되면은 좀 더 다듬어지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끔 좀 더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사실은. 출시일은 혹시 안 나왔니? 네, 출시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얘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외판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트류를 봤을 때는 거의 뭐 양산형에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 스포티지는 해외에서도 약간 역사가 깊고 파리 다카르 랠리도 아마 참가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게 이제 니로가 해외에서 더 많이 쳐주더라고요. 기아 CV 기사라든지 해외 기사를 보면 니로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EGMP라든지 아이오닉 얘기가 나올 때도 네. 니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니로도 이번에 풀체인지가 된다고 합니다. 니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공개된 하바니로를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지난주에 하바니로라는 이름을 듣고 하바네로 고추 생각이 났는데 찾아보니까 근데 진짜 그 이름을 기반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저는 2017년에 니로 초창기 하이브리드를 제가 이제 구매를 해서 타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니로에 대해서 잘 아는데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커졌네. 요 뒷라인이 예전 니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뒷라인도 상당히 넉넉해진 것 같고 좀 커진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SUV화 된 것 같아. 요게 지금 기존 니로랑 신형 니로랑 맨날 손대중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 그러셔갖고 우리가 한번 합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게 하바니로고 우측이 우리 헥터님께서 예전에 타셨던 기존 모델이죠. 딱 눈으로 봐도 커 보이는 느낌이 커졌어. 딱 들어요. 길어 보이네. 샤크 안테나 끝단하고 뒷바퀴 휠 센터를 기준으로 제가 선을 한번 거봤습니다. 기존 니로는 요 정도인데 지금 신규 니로는 지금 요 정도가 지금 확실히 휠 베이스가 좀 길어진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뒷도 길이를 봐도 확실히 길어졌고요. 프론트 오버행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앞바퀴 센터 축에서 앞도 힌지 부분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운전석 1열 공간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떨어진 데 비해서 리어 오버행이 확실히 길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네. 요 루프 라인이 기존 거는 뒤로 가면서 떨어지는 데 반해서 그러다 보니까 2열 공간이 넓기만 하고 아주 편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뒷열 시트도 완전히 이렇게 좀 그냥 편하게 누워지는 그런 형태도 아니었고 근데 확실하게 많이 넓어졌고요. 지금 새로 나오는 거는 뒷문을 열어도 휠하우스가 거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한번 해봤죠. 겹쳐봤죠, 이렇게. 빨간 색깔이 지금 현행 니로고 뒤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파란 색깔이 이번에 신형 하바니로거든요. 바퀴하고 앞쪽 힌지를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프론트 오버행하고 그리고 높이는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부분을 맞추면은 결국 이제 휠 베이스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뒷바퀴 축이 뒤로 간 게 보이고요. 가장 그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리어 오버행이 뒤로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니로의 어떤 도심형 어반 느낌에서 약간 아웃도어 쪽도 염두에 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SUV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진 게 아닐까. 최근에 현대기아 차는 차를 다 저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캠핑을 염두에 둔 식의 차들. 차박으로. 작은 차들도 조금씩 늘리면서 차박을 가거나 둘이 이 차를 타고 캠핑을 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크기? 제가 봤을 때는 한 15에서 20cm 정도가 요 끝단 기준으로 늘지 않았을까. 요게 휠베이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차체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뼈대가 EGMP가 아닐까 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사람들도 좀 궁금해했는데 엔진 차량은 EGMP를 못 쓰지. 그렇죠. 늘 그런 데가 없는데. 왜냐면은 니로 EV가 굉장히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굉장히 잘 팔리고 유명하잖아요. 그 차도 나오니까. 니로가 EV가 있으니까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보니까 아이오닉 5 실루엣하고 비슷하고 그다음 이 사람 왜 이렇게 폭 들어갔지? 또 이 사람에 비해서 전기차네. 뭐 공식 요건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그럴 가능성도 살짝은 있는데 글쎄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팀킬이 되지 않나? 근데 진짜 저거 딱 지금 그 높이가 아이오닉 봤을 때 그 사람 파묻혀 있는 딱 그 그러니까 약간 그러네. 그러네. 요 머리가 정수리가 정수리가 좀 많이 내려갔네요. 일단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높이. 정보가 나오면 얘는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없이 EV로만 나오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EGMP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오닉 5의 티저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우.